41번부터 60번 직업정보론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임상심리사, 컨벤션 기획사, 그린 전동차, 자동차 관리사. 정답은요? 네, 바로 자동차 관리사 2급이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슨 기사, 무슨 산업기사, 무슨 기능사, 이거 100%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번 아니고요. 나머지 임상심리사하고 컨벤션 기획사는요,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 단골 출제되는 기술 자격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자동차 관리사 2급입니다.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기본적으로 산업활동 관련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 네, 통계자료용으로 활용됩니다. 2번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통계 작성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네, 의무 사용입니다. 통계 작성기관 한국표준산업분류 의무 사용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세 번째, 일반 행정 및 산업 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규정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행정이나 일반 법령에서 마찬가지로 규정으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은요,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굳이 산업 표준 분류에 억지로 끌어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오답에 주목해야 될 단어고요. 나머지 통계 자료용, 일반 행정용, 다수 법령용, 통계 작성기관 의무 사용, 요거 또 마찬가지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43번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사물 항목 중에서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정답은요? 네, 바로 조작 운전입니다. 이거 운전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시동 걸고요. 브레이크 하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제어합니다. 시동 걸고 정지하고 제어한다. 운전이고요. 조작이 필요한 기계를 자동차죠. 그러니까 조작이 필요한 기계, 조작이 필요한 기계를 시동 걸고 정지하고 제어한다. 운전한다. 조작 운전입니다. 44번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거예요.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네, 맞습니다.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해줄 때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한다. 맞고요.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분석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지 방법, 대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거 타당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한 가지 측면으로만 하는 거 넌센스고요. 동일한 정보를 할지라도 다각적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동일한 맥락의 다른 표현이요.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및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요것도 다른 문제에 출제됐던 지문 사례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이요. 1 타이드만, 2 힐톤, 3 브롬, 4 수요. 정답은 네, 힐톤의 모형입니다. 이거 사람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지만 불행하게도 이거 출제 자주 되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핵심 키워드요.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는 구조, 그 다음 인지 부조화 단계. 요 두 가지 단어를 만나면 힐톤의 모형입니다. 46번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특징으로 틀린 거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어차피 직업의 변화상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직업의 변화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틀린 거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1번 전문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정 등 지식정보화 사회 변화상 반영. 지식정보화 사회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반영하는 거 맞고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분 및 신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 규모 대비해서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판매, 서비스직을 세분화했다. 사람은 많은데 분류 항목이 적어서 세분화했다. 이거 맞는 이야기일 거고요.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 직종 세분 신설. 자동화 기계화에 따라서 이 업종의 종사자가 단순화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굳이 세분화하고 신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다시 이 부분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요. 제조 관련한 부분, 과일이나 농업에 관련한 기계 조작, 섬유 제조에 관련한 기계 조작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어 있던 거를 그냥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거지 세분 신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7번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증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정답은 바로 기능사입니다. 이러이러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소, 이게 또 많은 장소의 공통점이 어디죠? 현장. 현장에서 숙련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 바로 기능사입니다. 기능사의 검정 기준, 요거 숙련 기능, 현장, 요거 이렇게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 요 내용들이 현장이다. 이런 내용들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같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바로 기사입니다. 기사의 검정 기준, 요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정의가 틀린 거예요. 1번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산업활동, 재화 서비스 생산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당연히 산업활동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가정 내 가사활동도 포함된다. 이 부분이 바로 틀린 내용입니다. 가정 내 가사활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이고요. 4번 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민 계정의 생산 영역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로 약간 다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동일하지 않다. 요 명제 기억하시고요. 어떤 점에서 차이 나느냐? 자, 영리적 활동이 산업활동 범위에 포함되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자,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는 비영리적 활동은 한국표준산업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비영리 활동은 포함이 되는데요.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만 물어봐요. 국민계정 따위는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영리 포함, 비영리 포함, 가정 내 활동 불포함입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49번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결이 틀린 거예요. 사업체 노동력조사 연 1회,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조사 연 1회,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연 2회,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연 1회. 틀린 거 정답이요? 바로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 1회가 아니라 매월 실시합니다. 사업체는 범위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월 실시하고요. 지역별이나 시도별 이거 범위가 크죠. 그래서 지역별은 연 1회, 시도별 연 1회, 지역별 연 2회 실시하고요. 임금조사, 노동비용조사, 즉 임금조사 연 1회 실시합니다.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요. 사업체 노동력조사 매월 실시한다. 여기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50번 다음은 어떤 직업훈련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정답은요?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국민 스스로입니다. 국민 스스로 한다. 그래서 국민 카드고요. 이러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런 카드로 훈련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51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결정방법, 산업분류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종류에 따라 결정,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기간 대상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 산출액 기준,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한다. 맞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사업체 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 정답은 4번이고요. 보조 단위는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요. 그냥 그 사업체 일개 부서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52번 평생학습계저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온라인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에 누적하고 관리해서 학습 설계를 지원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개인의 학습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해서 고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 맞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 맞고요. 원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4번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거 맞고요. 방문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개설한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고요. 고용센터는 우리 실업자 구제하고 관리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가서 보시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해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답입니다. 53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요. 벤처기업, 외국계, 환경친화, 일학습 병행기업. 정답은요? 네, 바로 환경친화 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규모별로는요. 대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맞죠? 특히 강소기업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주목하시고요. 기업의 소유 형태별로는 외국계 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나 코스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라는 형태가 존재하고요. 특징별로 일학습 병행 기업이나 친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친화 기업이 가족 친화 기업이 있고요. 청년 친화 기업은 있어요. 근데 환경 친화 기업은 없습니다. 환경 친화 기업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답에 한 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 친화 기업은 없다라는 부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54번 직업정보 가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요. 1번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단계 맞습니다. 정보를 보기 좋게 가공하고 어떻게 뿌릴까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 방법을 강구하는 단계 맞고요.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여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이용자한테 잘 맞도록 가공한다 맞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틀린 겁니다. 이거 3번 틀린 거고요. 4번 시각적 효과를 부과한다. 보기 좋게 만든다 라는 뜻이죠. 네, 4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긍정적인 어떤 편향된 입장에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장점, 단점 모두 다 합쳐서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 모았다.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긍정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이 설명 중 틀린 부분입니다. 55번 워크넷 직업진로에서 직업정보 찾기의 하위 메뉴가 아닌 거요. 1. 신직업 창직 찾기 2. 업무 수행 능력별 3. 통합 찾기 4. 지역별 찾기 아닌 거 정답이요. 네, 바로 지역별 찾기입니다. 나머지 신직업 찾기, 업무 수행 능력별 찾기, 통합 찾기 이거 다 존재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오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오답이 오히려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지역별 찾기 요거 없고요. 두 번째 학력 수준 찾기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별 찾기와 학력 수준별 찾기는 차별 문제가 이슈가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기억하든 지역별 찾기와 학력 수준 찾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56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자연 계열의 생명과학과 관련이 없는 학과예요. 1. 의생명, 2. 해양 생명과학, 3. 분자생물학과, 4. 바이오 산업공학과. 정답은요? 네, 바로
해양생명과학과입니다. 이거 해양생명과학과요. 이게 해양생명이 뭐냐면 결국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는 어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산양식에 관련한 학과라는 뜻이고요. 축산학과, 수산학과 이런 거 구분하듯이 수산학과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명과학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의생명, 분자생물, 바이오산업 전부 다 생명과학과입니다. 57번 민간직업정보와 비교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공공직업정보와 거리가 먼 거.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운영된다. 네,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공공직업정보는 주기적이고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데 반해서 민간직업정보는요. 딱 필요한 시간에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속 생산이 중요하고요. 한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번은 민간 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 모든 부분들 사실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시기, 조사 범위, 분류 기준, 타 정보와의 연관성, 비용 이 모든 면에서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출제된 부분만 짧게 비교해 볼게요.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 공공직업 정보의 체계에 대한 직접적이며 객관적 평가, 객관적 평가와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공공직업 정보고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특정이 아니고 제너럴하게 다루고요. 전체 산업 및 업종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번째,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 항목에 집중하고요.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직업정보의 특징입니다. 58번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 대분류 3 사무종사에 신설된 거요. 행정사, 신용카드, 로봇공학자, 문화숲해설사. 정답은요? 네, 행정사입니다. 이거 비록 신출 문제지만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종사자에 어울리는 거 딱 행정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신용카드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 이거 엔지니어, 숲 해설사 이런 것들 사무종사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9번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정보를 모두 고른 거예요. 기억, 법령상 우대 현황, 니은 수험자 동향, 연도별 검정 현황, 그리고 시험 정보. 정답은요. 이게 네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된 4번입니다. 사실 이거 굳이 뭐뭐뭐뭐다라고 이렇게 뭐 4개, 5개 되는 것까지 특별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국가기술 자격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큐넷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빠진 거는 지금 통계 연보 정도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문제 풀이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60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1. 어떤 목적으로? 2.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3. 누가 만들었나? 4. 언제 만들었나? 네, 정답은요. 가장 거리가 먼 거 바로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평가 기준 거의 뭐 육하원칙 생각하셔도 돼요. 언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 이거 육하원칙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격은 가장 평가 기준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